마음이 편안합니다. 가까이 뭐 뭐 그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원래 뭐 이 프로그램 진행되면서 사천의 유학자 구암 이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암 이정에 대해서 뭐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런 학자는 아닌데 수년 전에 한번 제법 몇 년 됐습니다. 그죠? 구암 이정 선생을 모시고 있는 국외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에 지금 뒤에 저쪽에 산 위탈에 올라가시면은 오늘 그 이야기의 핵심이 저는 그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대광대라고 네, 구암 선생님께서 독서하시던 자그마한 그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복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중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집을 복원하도록 사천시에다가 요청을 하자. 근데 하려고 하니까 그냥 옛날에 이런 집이 있었다 여기 복원해달라 이것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맥을 내있죠. 다른 데다가요 발굴해 밑에 털을 발굴해보자. 발굴해서 옛날에 실제로 여기에 그런 집이 있었는지를 조사해보자. 그래서 그런 조사가 들어갔었는데 그 조사 과정에 제가 부분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때부터 구암 선생님께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그 전에 구암 선생님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고 제법 뭐 요만큼 알고 있었는데 그죠? 그 뒤로 좀 별난 가시는 것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사천이 이시 분 계십니까? 사천이 시 사천이 이시 분 안 계십니까? 상정채 시 분 계십니까? 그 이야기하냐? 원래 이 사천은 여러 가지로 그죠? 사천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지명이 동성이었습니다. 그죠? 동성. 옛날에 조선 초기에 유명한,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유명한 풍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호를 우곡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팔도를 다니면서 풍수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주에 와서 월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월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런저런 풍수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남긴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사천 쪽을 바라다보고 남긴 이야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사천 쪽을 보면서 남겼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동성도리, 동성의 도리, 복숭아 도자, 어얀니자, 그죠? 동성의 도리는 조개 모락이요. 아침조자, 열개자, 점을 못자, 떨어질 낙자. 동성의 도리는, 그죠? 아침에 피었다가 해그름에 떨어지는 것이고, 북내 산작은 북쪽에서, 북녘북자, 올레자, 북쪽에서 온 내산자, 새작자, 그죠? 참새작자, 산작은 일취월장이라, 라고, 일취월장은 다 아십니다, 그죠? 사천지역을 바라보고, 사천지역의 풍수를, 그죠? 16글자로 남긴 것이 월화산 비결, 월화산 비기라고 하는 글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뒤에 역사적인 배경하고 맞추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동성의 도리는 사천의 도리, 그죠? 사천의 이시는, 사천 이시는, 사천 이시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게 되고 일찍 문중이 번성했다가 곧 오래지 않아서 그죠? 쇠락하게 되고 북내 북쪽에서 온 산작 산매 산자에 참새 작자를 쓴 거요. 산작을 두 글자를 보태면은 최시가 됩니다. 최시 최가가 그죠? 산작은 일취월장이라 그죠? 날로 번성할 것이다. 북내 산작이 뭔 뜻이냐 하면은 최시 중에서도 지금 사천에서 중심 세력 중에 그죠?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상령 최시입니다. 그죠? 상령은 태주에 있는 고을입니다. 그죠? 동네입니다. 그래서 상령 최시들이
한 200여 년 전에 사천으로 와서 지금 정동, 사남 저쪽에 그죠? 그 삽니다. 지금 사남면에 가면 사남 저수지 있습니다. 그죠? 사남 저수지를 일제시대 때 그 중에 한 분이 그 막았죠. 그게가 섭지였는데, 지금 그 큰 저수지를, 뭐 구룡 저수지라고 합니까? 그 저수지를 막아가지고 그 밑에 농토를, 광대한 농토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경채 씨가 집안이 번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사천 지역에 옛날에 최세경입니까?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다 상경채 씨입니다. 그죠? 그 상경채 씨가 200여 년 전에 여기 온 사람들이 그 우곡의 비결을 보고서 이 동네 사천에 와서 살면은 자기 문중이 번성하겠다 해서 여기 사천에 와서 살게 됐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풍수를 갖다가 뭐 믿는 것도 아니고 그 풍수가 옳다 그러다 소리는 아니고, 근데 사천 이시로 본다면, 그죠? 사천 이시로 본다면 중간에, 그죠? 중간에 문중이 잘 나가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쇠락했습니다. 그죠? 나중에 상경채 씨는 북쪽에서 와서 어쨌든 번성했지만은 저는 일치월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좀 뭐 달리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일치월장의 일자가 꼭 제 생각에는 어떻게 일제시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일제시대 때 좀, 뭐 가문에 빛을 내렸다. 그때, 구룡저수지를 막아서, 했던 그 인물이 뭐 실명을 뭐 거론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다 아는 사람입니다. 최연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최연국이라고 하는 사람. 일제시대 때 중추원 참의를 지냈습니다. 그죠? 돈이 많아야 지내죠. 그죠?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그 양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단종택. 네. 저게, 그죠? 단종 태실지에, 지금 태실지는 원래 일제 초기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얼마 안 있어서 우리나라 전국에 흩어져 있던 태실이 있습니다. 그죠? 왕자나 왕들, 뭐, 태실들을 전부 다 팠습니다. 파서 안에 있는 단지들을 다 들고 한 곳에 다 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실지라고, 왕자들 태실지라고 하는데 그 태실지는 실제 태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가. 다 옮겨갔습니다. 옮겨가고, 원래 장소가 그 장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단종 태실지에다가 그 양반이 자기 무덤을, 자기가 자기 무덤 쓴 건 아니겠죠. 그죠? 어쨌든 파워가 있으니까 그런 중요한 자리에다가 무덤을 썼을 겁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정도로, 여기에 상경채 씨가 사천에 와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 뭐 상경채 씨가 다른 것 없어 일제 그 구한말에, 그죠? 구한말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철학계에서 유학하는데 독특한 철학이죠. 조선시대의 유학을 이야기하면은 이기 이야기하면 되죠. 이가 어떠니 기가 어떠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태계 선생이 뭐 이야기를 했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은 전부 다 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지고 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명분론입니다. 명분 싸움입니다. 명분 싸움에서 명분 싸움 하다 보니까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실질을 숭상하는, 실질적인 일을 숭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일을 숭상하는 것은 기철학입니다. 기철학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화담 서경덕,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화담 서경덕 그 제자인 토정 이지함 그 바로 밑에 한 세대도 안 되는 바로 밑에 율곡 이이, 그죠? 이율곡 선생이 그 계보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율곡 선생은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제가 보건대는 그 이제는 잘 모르니까 놔두고 치면, 그죠? 조선시대 500년 역사를 통틀어서 본다면 천재를 꼽아라고 하면 두 사람의 천재를 꼽았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주이 시의 이도, 한 사람은 덕수이 시의 율곡 이이, 그죠? 천재도 그런 천재가 없습니다. 그죠? 이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굽니까? 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은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그야말로 제가 보건대 그런 천재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개 병이 있다면 그 양반이, 그죠? 자기가 평생에 나이 들어서
당뇨로 엄청 고생해요. 당뇨 때문에. 당뇨 때문에 눈도 멀고, 그죠? 그래서 엄청 당뇨 때문에 오래 못 살았죠. 당뇨가 그렇게 있으면서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병적으로 좋아했죠. 그죠? 소고기를. 소고기를 병적으로 좋아해서 백성들한테는 소가 있어야 농사도 짓고 하니까 소를 잡아 먹지 말라고 하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자기는 한 끼도 소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만큼 정도 머리를 쓰려 그러면 에너지가 그만큼 필요하다 이 말이겠죠. 그죠? 다른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만 세종대왕이 저는 한글을 뭐 집현전 학자들이 뭐 도와서 만들고 어쨌든 이런 말이 있는데 훈민정음은 오직 세종대왕 한 사람 힘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밝혀진 내막을 본다면은 그 대단한 천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로서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 방면에 걸쳐서 드러났습니다만 그거 빼고 그냥 오직 한 가지만 말하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학자로서 위대한 점입니다. 세종대왕이 정치인으로서 위대했던 점은 세종대왕 때 그죠? 조선왕조 실록을 읽어보면은 세종실록을 읽어보면은 하는 일마다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뭐 하자 그런 일마다 반대를 하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셔도 그죠? 신하들이 뭐 사사건전 반대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세종대왕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너희 반대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론적으로 모두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반대하는 자기의 정적, 그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하는 방식이 왕이니까. 입 닫아. 더 이상 말하면은 혼난다. 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세종대왕은 절대 그걸 안 한 겁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점은 반대파가 반대 주장을 한다. 그래? 자, 땡겨 앉아라.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옳은지 지금부터 충분하게 토론을 해보자. 이야기해보자. 예. 끝까지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스스로 논리에 굴복할 때까지. 그래서 끝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의 정책을 도와주는 사람을. 교수님 박수 치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정치적인 리더십. 그것이 세종이 가진 위대한 점이었대요. 한 번도 못 들어봐가지고. 대단히 세종실록을 보면은 늘 반대 의견에 부딪힐 때마다 또 다른, 그죠? 나는 이런 말한다. 앉아보자. 이야기해보자. 토론해보자. 최만리가 있죠. 한글을 반포하려고 할 때 최만리가 그렇게 중심이 돼 반대를 했습니다. 그죠? 네가 언어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냐? 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원리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느냐? 음성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최만리가 몇 번 세종대왕하고 몇 번이나 앉아서 토론했는데 한 번도 토론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1시간 동안 토론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최만리만 지나가면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최만리가 늘 졌지요. 그래서 결국은 한글 반포하는데 최만리도 반대를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글을 반포하게 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했단 말입니다. 세종대왕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 천재였다 하면은 율곡이도 천재였다. 율곡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곡이는 예를 들면은 율곡이의 뭐 어떤 점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억제를 9번 했다. 예. 그래서 근데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남도 못하도록 왜 9번이나 했나? 자, 율곡은 제가 뭐 말 나온 김에 웃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죠? 율곡은 태어나기를 외갓집인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오죽헌에서, 그죠? 오죽헌에서 태어났는데 율곡의 어머니가 좀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죠? 다 아시죠? 신. 5만 원. 예?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죠? 성은신 씨요 당호가 자기가 그 차고 있는 방의 이름을 사임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죠? 왜 사임당이라고 지었을까요? 그죠? 서성사자, 그, 임자라 씁니다. 그죠? 맡을 임자 이게 씁니다. 그죠? 사임 할 때 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중국에
옛날에 주나라가, 그죠? 하나라 있고, 상나라 있고, 주나라가 썼습니다, 그죠? 주나라가 쓰고 난 다음에 주나라를 건국한 인물이 무왕인데,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입니다. 문왕 그러면 우리가 사람 임금 이름 죽고 난 다음에 시호를 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왕이라고 썼으니까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입니까? 대단한 학자였다 이 말이죠, 그죠? 왕이, 그죠? 무왕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입니까? 깽패였다 이 말이죠, 그죠? 호반문자 쓰니까, 그죠? 깽패였다, 그죠? 근데 문왕은 주나라를 창렬한 인물이 아닙니다. 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무왕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관을 수레에 싣고 상대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래서 너무 나라 땅 담기를 했는데, 그죠? 이 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동양의 고전 중에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주역의 64개를 만들었다. 주역이 그전에는 8개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8개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64개, 그죠? 개 모양을 다 만들었다. 언제? 어디서? 사람들이요, 문왕이 임금이 돼가지고 임금하면서 정치하고 있으면 주역에 64개를 만들 겨를이 있겠습니까? 바빠서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가할 때 왜 항가했습니까? 문왕은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죠? 그 당시에 주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죠? 어느 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왕입니다, 그죠?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걸왕이고, 그죠? 그래서 폭군 중에 폭군을 걸주라고 합니다, 그죠? 걸왕과 주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주왕은 그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망해가는, 쇠퇴해가는 상나라, 은나라를 중흥시키고 가서 엄청나게 중흥시킨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없고, 그죠? 작전에 의해서 나라를 망쳐먹게 됐죠, 그죠? 그렇게 망쳐먹는 이 와중에 있는데 문왕 때부터 이미 문왕이 천하의 제후들, 그때는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제후들의 인심을 많이 얻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의 조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왕이 신하들의 간언을 들어가지고 저런 사람을 놔두면은 자꾸 세력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되겠다. 이 서울로 해라. 지방에, 그죠? 우리말로 하면은 경상북도 도지사쯤 되는 그런 사람을 중앙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불러들여서 유리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그마한 성에다가 구금을 해본 20년 이상을 그다가 가다 놔뒀습니다. 그 아들인 무왕이 대신 정치를 했죠. 그래서 그 아들이 수완을 부려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대표 못다, 그죠? 20년 이상 아무도 없는 외로운 감옥소에서 사는데 뭐 하겠습니까? 일이 없으니까 대과청에 가고 땅에다가 기름이나 기르고 있다가 결국은 주역에 64개를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훌륭한 학문적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주역의 체제를 만든 사람이니까 학문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하겠다, 그죠? 그래서 문왕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훌륭한 인물을 낳은 사람, 아는 아버지가 안 낳습니다, 그죠? 엄마가 낳지요, 그죠? 엄마가 아를 낳았는데 문왕의 어머니가 태임입니다, 태임. 그럼 알겠죠, 이제, 그죠? 사임당이 왜 사임당인지, 그죠? 문왕 같은 훌륭한 아들을 낳은 태임을 스승으로 삼아서 자기도 그 본을 봐갖고 그런 인물이 되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아를 낳은 게,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엄청난 뭡니까? 태교도 태교지만은 헬리콥터 마음도 아니고, 그죠? 요새 치맛바람이 약간 아닌. 그래서 율곡의 아버지가 이원수라고, 그죠? 이름이 이원수인데 강릉으로 장가러 왔습니다, 그죠? 이따가 율곡을 임신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향당으로 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임당은 몇 년 뒤에 시댁으로 갑니까? 율곡이 9살 때 갑니다. 근데 그런 우리 사임당을, 그죠? 말을 잘못하면은 사임당은 그 외에 어쨌든 이수신도 이가고, 그죠? 김신우 김가가 그 수령연합군자
작전을 펴려고 할 때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죠? 지금 그 이야기가 전에 오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은데 옛날 사람들, 그죠? 전에 오는 사천에서 저쪽 삼천포에서, 그죠? 저쪽에 저 고성 쪽으로 가면 하이면 쪽으로 넘어가면은 운흥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거 아시죠? 운흥사. 운흥사에 가면은 3월 3일 날 되면은 큰 개불탱을 걸어놓고 그 불 행사하는 거죠. 그 천도제입니다. 영산이에요. 천도제라는데. 그때가 임진왜란 때 죽었던 사람들을 뭐 맹목을 기리는 그런 걸 갖다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운흥사에 가시면 지금 보제로가 복원이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절 들어가는 입구에 큰 강당, 그죠? 보제로가 복원되어 있는데 그 보제로는 저 때문에 복원됐습니다. 제가 거짓말 좀 해줘가지고. 그놈을 복원하려고 했는데 뭐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원하기 위해서 근거를 좀 찾다 보니까 그런 내막도 좀 알게 됐는데, 그죠? 근데 운흥사 투지는 저한테 그게 40억인가 이상 국비를 받아서 지었을 건데 그 운흥사 투지가요 저한테 그럼 40억 좀 받아서 당은 뭐 한 1억이라도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줘요. 기도를 해드렸겠지. 쌍계사에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차나무 있는 거죠? 녹차나무. 옛날에 뭐 임금한테 진상하다 그런 녹차나무죠. 거기에서 딴 녹차라고 100g짜리 봉지, 자그마한 봉지 2개 들어있는 한 통, 요거 갖고 가서,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갖고 와서 잡숴 보시라고. 그래서 그걸 주는데, 제가 다른 것 같으면 뭐 그냥 팽개 쳤을 건데, 차는 뭐 그 창가, 저 창가 모르지만 맛은 있습니다. 먹으면 많은데, 제가 다 먹었죠, 그죠? 차 그거 한 통하고, 운원서 40억짜리 넘는 보제로 하고, 바꿔치기 한 셈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주지 한 대 따지러 못 하는데, 시간이 나면은 오늘도 빨리 마시고 시간 나면 가다가 주지한테 좀 주라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죠? 그 운흥사가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의 수군하고 김시민의 육군이 그죠? 작전 회의를 하던 만나서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설까지 제가 들어서 확인한 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때 율곡이 병조 판서로 있을 때 니탕계 북쪽의 니탕계의 남도 진압하고 그죠? 하면서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국방을 당시에 피폐했던 이 정치를 바로 잡았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당해서 그나마 어쨌든 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율곡 선생은 너무 일이 많아서 퇴근을 못합니다. 퇴근을 못하고 관직에서 계속 일을 하죠. 하는데 밑에 그죠? 부하들이 대강 율곡은 건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50도 못 살았죠. 이러시면 바로 돌아가십니다. 덕에 들어가서 제발 좀 쉬시고 오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십니다. 율곡이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일하면은 과로사 할 줄 알아. 나도 죽겠어. 이 정도로 며칠만 더 일하면 나도 죽을 줄 알아. 말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흘 동안을 퇴근을 못하고 계속 일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앉아서 조금 졸다가 일하다가 결국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조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200년 동안이죠. 1392년에 조선이 건국해가지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딱 200년 동안 조선 전기의 정치는 전도전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세운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난 뒤에 조선이 망할 때까지 300년 동안에 조선은 율곡 2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돌아갔습니다. 율곡 2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플러스 율곡 2가 만들어 놓은 학파 인물들, 그죠? 학맥. 그 사람들의 정치권의 주도권을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율곡의 영향력에 의해서 돌아갔다. 조선은 크게 보면은 두 사람이 정기와 그죠? 후기를 나누어서 지배한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괜히 쉴 데 없는 소리를 갖다가 한참이나 해서 큰일 났다. 시간이 다가갑니다. 그죠? 구암이정은 그죠? 뭐 어쨌든 그죠? 1512년에 따라서 1571년에 죽고 자는강이 이 정자의 정자가 그죠? 구시에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가 강이 호가 구암입니다. 그죠? 구암 이야기를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그죠?
공간이 여기에 사천입니다. 그죠? 사천이시는 중국의 그죠? 요임금, 순임금, 요순 나옵니다. 그죠? 태평성대를 만들어서 요임금, 순임금 다음에 나오는 임금이 우임금입니다. 그죠? 우임금이 요임금, 순임금은 자기 당대만 임금 해먹고 다른 사람한테 왕위를 넘겨줬죠. 요임금은 그죠? 순임금한테 왕위를 넘겼죠. 순임금도 자기 당대 해먹고 자기 자식한테 왕위를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준 사람이 우임금이다 이 말입니다. 우임금한테 줬는데 우임금은 뭐 결과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임금을 해먹고 난 다음에 자기 왕위를 덕이 있는 훌륭한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 자기 자식한테 왕을 물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임금, 우임금 시대를 요임금의 시대를 당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죠? 50, 60 하지요. 그죠? 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사는 것이죠. 당 시대라고 합니다. 우임금의 시대를 당 우 시대라고 합니다. 순임금의 시대를 우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는 요순 시대라고 하는 말이나 당 우 시대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태평성대가 정치할 때 그죠? 그 다음을 이어받아서 우임금이 중국을 통치했는데 이 사람이 중국 역사상에서 최초로 나타난 왕조, 하나라, 여러 한자서는 하나라 왕조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왕자리를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자식의 자식으로 물려줬기 때문에 그는 그 한 시대 가지고 왕조라고 합니다. 왕조. 그죠? 한 집안이 계속했기 때문에. 그죠? 우임금의 신하 중에서 이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익의 후손이 나중에 그죠? 우리 조선으로 한반도로 건너와서 그래서 사천이시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천이시가 우리나라 원래는 토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사천이시가 우리나라 토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죠? 우리나라 족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족보라고 하는 조선시대 숙종 이후에 대부분 만들어졌거든요. 이 족보를 만들 때 자기 조상들이 훌륭해야 됩니다. 그죠? 훌륭한 조상들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인물들보다는 중국의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끄다 붙이면은 자기 조상이 더 훌륭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끄붙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숙종이 조선시대 숙종 때 이후에 만들어진 족보에 자기 원래 할배가 중국의 저 기원전 3000년 무렵에 그죠? 그 무렵에 그 역사를 치면 한 4000 몇백 년 지나고 난 그 전에 어떤 인물이 자기 할배였다 이런 소리는 듣기에 좀 머쓱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천이시는 조선시대에 6대에 걸쳐서 여기 사천의 토성을 이루고 살면서 진사를 배출했다. 근데 사천 이야기를 하면 사천은 풍수적으로 본다면 호접비상형 풍수라고. 호접비상형. 호접은 호랑나비. 그 흥국이가 노래 불렀던 거죠. 아싸 호랑나비. 그죠? 그 호접이 날아가는 모습의 풍수다라고. 그래서 오늘날 사천에 사천 비행장도 있고 항공 우주 산업이 발달하게 된 이유가 풍수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사천의 권역은 사천권, 삼천포권, 정동권, 고향은 지금은 여기 하필 사천을 크게 보면 우리 이 사천하고 저쪽 고향하고 큰 두 개 덩거리였습니다. 그냥 크게 말을 하면은. 고향은 경상우수영이 있었던 곳인데 임진왜란 때 원균이가 있었던 경상우수사가 있었죠. 그죠? 그 경상우수영 있습니다. 사천에 산들이 이런 산이 있었다, 강이 이런 게 있었다, 섬이 이렇게 있는데 섬은 비토섬에 들어가면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는 다른 데서 들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넘어갑니다. 그죠? 사천에는 원래 사천의 토성이 미, 황, 오, 목, 그죠? 이시, 황시, 오시, 목시, 네 가지가 토성이 있었는데, 그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정은 사천 이시로 토성입니다. 그죠? 이 지역에서 원래부터 뿌리 받고 살았던 사람. 황씨와 오씨는 여기에서 거진 소멸하고 없고, 목씨도 다 떠나버리고 여기 사천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천 목씨가, 그죠? 사천 목씨가 조선시대에 문과 급제자를 33명을 배출합니다. 그 조선시대 정성, 몽내선이라고 하는 정성이 사천 목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드러난 인물이에요. 정성까지 지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천 목씨입니다. 사천하고는 공간이 여기 출신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본명의 토성은 유씨, 전씨, 문씨 등 재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저는 여기까지 오다가 전신물
먹자마자 여기까지 운전을 해가다 보니까 잠이 왔어. 그만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겨우 왔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 다 잠이 올 시간입니다. 그죠? 이제는 이제 잠이 좀 잘 달아갈 시간입니다. 제가 주로 강의할 때 점심시간 이후에 강의하면 2시간 강의해놓고 하면 강의 주제는 20분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헛소리만 하는데 오늘은 주어진 주제가 이정이라서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해놓고, 그죠?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헛소리를 갖다가 시간이 남으면 헛소리도 좀 해보고 그래 합시다. 그죠? 이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생애, 그죠? 이정도 대단히 우수한 인물이었죠. 그죠? 그래서 12살 때 경상도에서 실시한 하과에서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공부하는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그죠? 경상도 감사가 와서 청소년들 모아놓고 시험을 보는데, 여름에 맞겠죠, 그죠?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서 수석 1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17살 때 바로 그것 때문에 성균관에 유학하러 서울에 유학을 합니다. 우리가 성균관에 공부하러 가는 것은, 그죠? 지방에서는 우리가 지방 향시에서 급제하지 않으면, 향시에 급제한 사람이 아니면 성균관에 유학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런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아 놓으니까 17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성균관에 추천을 받아서 입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23살 때 사천으로 유배된 송인수를 처음으로, 공식적인 기록에 처음으로 스승으로 모십니다. 송인수라고 하는 사람은 호가 규암입니다. 규암인데 이 사람은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 때 윤원형이 등이 죽이져서 을사사화 때 이 사람이 배설에서 쫓겨납니다. 청중가 어디가 내려가 있다가 그 2년 뒤에 사화는 그 해에 다 떨어지기는 게 아닙니다. 사화 있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 연루자들을 계속 들어줍니다. 을사사화 이후에 1547년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송인수도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을사사화에 의해 바로, 그죠? 24살 때 어덕강에게 수학한다. 어덕강도 저쪽 서울 사람 나중에는 늙어서, 이 사람은 81살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어덕강이가 나중에 늙어서 진주 쪽에다가, 그죠? 진주 하만 쪽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그죠? 시를 너무 잘했어, 시를, 당시에. 한시 하면 되죠. 시인으로서는 이 사람만한 인물이 솔직으로 뛰어난 능력을 했었죠. 그래서 송인수라고 하는 사람은 서울에서도 자기 집안이 정제해가지고 학문이 뛰어났습니다. 승리하게, 그죠? 그래서 이정이 학문적인 역량을 거기서 배울 수 있었고, 이정이 남긴 시가 많습니다. 시는 어덕강에게 배웠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25살에 문과 별시에 장원 급제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죠? 다른 진사나 생원도 아니었습니다. 진사, 생원은 진사는 문장으로서 문장의 능력을 시험 봐가지고 진사가 되는 것이고, 생원은 경전의 사서 오경이죠. 경전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배설을 받는 것이, 합격증을 받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성균관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지방의 출신자들은 진사, 생원이 아니면 가부에 응시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성균관에 유학한 사람들은 본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25살에 유학, 생원도 진사도 아닌 유학의 신분으로 가부에 응시해가지고 문과 별시에, 문과 정시는 자오묘유년에 시험을 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이것을 갖다가 정식죠? 해마다 본다 해서 식년시라고 합니다. 식년시. 토끼해, 토끼띠 뜨는 해,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쥐띠, 토끼띠, 말띠, 닭띠, 해에 각각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33명을 뽑습니다. 정시 시험을 보면은 33명을 뽑는데, 별시에는 사람을 많이 뽑지 않습니다. 조정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시험을 봐가지고 몇 명만 뽑는데 거기다가 장원급제를 했다면, 그 당시에 사천 지역에서는 역사 이래로, 그죠? 이 사천에서 자라가지고 사천의 선비로서 각의 시험 봐가지고 장원은 고사하고 급제도 한 사람이 없어요. 각의 택결도 한 사람이 없어. 그 이후에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천이시여서 이정이 올라가서 장원급제를 했다는 거예요. 장원급제죠. 별시지만은
대단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6살 때 서장관으로 보면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사신이 중국으로 가는데 정사, 사신 우두머리에 있습니다. 그죠? 우두머리를 보필해서 모든 그 공식 업무를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입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으로서 명나라에 가서 당시 서적을 많이 구해왔다. 30살에는 주세붕을 만났다. 주세붕은 다 아십니다. 그죠? 그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죠? 32살 때 태계 선생을 만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예를 갖추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저로서는 뭐 구암위정이 태계 선생을 만나서 제자의 예를 갖추겠습니다 했을지는 몰라도 태계 선생이 나의 제자로 인정한다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이 차이가 불과 11살이거든요. 11살이면 제자도 될 수 있지만 이미 그죠? 25살에 과거에 장원급제한 사람을 태계가 나의 11살 어린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기는 태계 선생은 과거에 급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급제했죠. 그죠? 태계 선생도 과거 시험 봐서 이게 뱃을 나갔죠. 태계 선생 우리나라에서 역사에서 학자 중에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죠? 뭐 율곡보다 더 나은 학자로 율곡의 후손들이 좀 덜해가지고 율곡 후손들이 뛰어난 후손들이 많이 있으면 율곡이 더 뛰어나다 웃긴데 태계 후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자기 할 거로 들어올다 그죠? 태계 선생 이 태계 선생이 그 공부 잘했던 태계 선생은 과거에 몇 살쯤 했겠습니까? 예? 그냥 들을 생각으로 예? 18살 20살 태계 선생 과거에 33살 때 급자입니다. 그것도요. 이거 우리 그때 그죠? 과거 시험 본 사람들 성적이 몇 등으로 합격했는지 지금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급자 성적표를 국조방목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다 나옵니다. 태계 선생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장원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33명 급자인데 뒤에서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제 기억에는 한 28등쯤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거히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공부 잘하는 거하고 과거 시험 잘 보는 거하고는 아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은 다 자녀들 다 했겠지만 그죠? 아들이 서울대 시험 합격을 못 한다고 뭘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잘 했는데 시험 운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태계 선생하고 구암 선생은 태계 선생 문집에 보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가 태계 선생 문집에 최고 130 몇 통이 실려있는 130 몇 통. 이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가.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주고받은 그런 편지가 아닙니다. 친구이기도 하고 또 어른이기도 하고 그죠? 몇 살 많은 어른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지 스승과 제자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태계 선생하고 관계가 엄청 가까워진 것은 이때는 구암 선생이 그 영천고리가 군수로 가가지고 있다가 옆에 사는 거죠. 태계 선생을 만났죠. 41살 때 구암이 성균관 사성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국립대학교 뭐 학과장 정도 그죠? 이래서 하는데 그죠? 그때 태계 선생은 총장을 했다 이 말이죠. 지금 말로 하면 총장하고 있는 태계 선생하고 학과장이나 하고 있는 학과장이나 학장좀 하고 있는 구암 선생하고 그때 한동안 한 부서에서 같이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정말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죠. 44살 때는 청주 목사로 가가지고 대단히 선정을 베풉니다. 구암은 내직보다도 외직에 있을 때 선정을 많이 베풀어서 그 업적이 빛이 납니다. 경주 부윤으로 있을 때, 또 순천 부사로 있을 때, 그 사람은 전부 다 선정비를 다 세워줬습니다. 선정비를 가지고. 47세 때는 남명 선생하고 같이 두루산을, 지리산을 유람을 합니다. 쌍계사 있는 쪽으로, 그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웃으면 이야기가요. 47세 때, 자기들 두 사람의 내용 기록을 보면, 그죠? 이 두 사람도 태계 선생하고 남명 선생은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명 선생하고도 이정 선생은 11살 차이가 납니다. 11살 차이가 나는데, 자기들 두 사람, 덕산에 산천제에 있다, 그죠? 산천제는 그쪽에다가 집을 짓고, 집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뱃을 해서 은퇴해가지고
남명 선생하고 같이 살 거라고, 옆집에 살 거라고. 집을 지어 놓은 지가 한 7년쯤 미리 전에 지어 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한 번도 그 뭐 제대로 가본 적이, 놀러 잠시 가본 적이 있지만, 거기서 살은 적은 없어요. 결국은 거기서 살지 못하고, 1568년도에, 그죠? 1568년도에 일어난 음부 사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집에 여자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그죠? 본처가 있었는데, 본처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후처를 얻어서, 본처 죽고 난 다음에, 새로 부인을 얻어서, 부인을 얻었는데, 이 남자가 죽었어. 후처가 남아있다, 그죠? 이 후처가 돈 내면 나중에 소문이 나기를 혼자 살기 외로워서 집에 있는 종들하고 간통을 했다 하는 소문이 바닥에 났다 이 말이에요. 그 음부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관측에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게 여기 구한 이 정도 그 일에 연관이 되고, 음행으로 소문난 그 여자하고 관계가 있고, 집안 인연으로 남명 선생도 관계가 있어요. 두 사람이 다 관계가 있는데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두 개 때문에 뭐 말이 오고 가고 샀다가 30년 동안 정치했던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절교를 해버려요. 그래서 절교를 했다, 그죠? 뭐 복잡한 얘기 빼고 절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세월이 흘러갔죠. 두 사람이 또 구암선생이 11살이나 작지만 1년 먼저 죽습니다. 1년 먼저 죽고 남명 선생은 1년 뒤에 죽죠. 근데 이 진주의 음부 사건이라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끝났다, 그죠? 끝났는데, 그게 결국은 문제가 돼가지고, 퇴계 선생하고 남명 선생하고 나중에, 그죠? 그 제자들끼리도 싸우는 빌미가 되고, 그래서 이게 여자 하나가 들어가지고, 이 영남의 학계를 갖다가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요. 개판이 돼. 그래서 그쯤 해석은 되긴데, 또 세월이 좀 가고 난 다음에 손자들끼리, 이 집 중에 손자들끼리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구암 선생의 손자가 글로 썼어. 이런 일에서 자기 할아버지 변명하는 글을 쓴 거야. 그 글이 사방에 돌아다니니까 남명 선생 또 후손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또 저 친구 거짓말 한다, 그죠? 또 글로 써놨는데 그 글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썼어요. 의화졸변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그 의화졸변을 또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반졸변이라고 하는 또 글을 쓰고, 이래서 이게 이제 문서로 남게 돼서 그 과정이 되는 것이. 근데 지금까지도 누가 진짜인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이 두 집안이 원수도 오랑캐도 그런 원수 오랑캐가 없어. 지금 두 집안 사람들 같이 앉지도 않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여기 서부경남에 보면은, 서부경남에 저 훌륭한 유학자 치면은 남명, 구암, 일두 이렇게 몇 사람 꼽을 수 있는데, 손가락에서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두 집안이 등을 지고 돌아서 버리니까 놀랍게 돼요, 그죠? 여기 진주에 가면은 부사성여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주의 역사를 기록한 진양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진양기를 편찬한, 그죠? 그 인물이 주동적으로 편찬한 사람이 부사성여신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인물은, 그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구암 이정한테 먼저 제자가 됩니다. 남명 선생한테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갔다가, 남명 선생이 자리에 없어갖고 제자가 못 되고, 그 다음에 구암 선생한테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남명 선생이 또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집안에, 두 사람 다 스승으로 보시니까 잘 지내겠죠, 그죠? 했는데, 나중에 두 스승님이 다 돌아가시고, 근데 부사성여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진주 지역에서 상당히 명망이 높아졌지요. 이 사람이 오래도 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구암 이정의 손자들하고도 너무 친하게 지냅니다. 남명 선생의 손자들하고도 너무 친하게 지냅니다. 이 집에도 부탁하면 글도 써주고, 저 집에도 부탁하면 글도 써주고, 다 친하게 지냈는데, 둘 다 자기 선생들이요? 그런데 두 집안의 화해를 위해서 한 노력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두 집안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갈등이 골이 너무 깊었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나서지도 않는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 이 음부 사건의 과정에 대해서 사천의 이 구암 집안 사람들도 실제로 기회가 있으면
쏙 내막을 속속들이 좀 알고서 지금도 누가 정답인지 아무도 살필 수가 없다. 맨날 지금부터 4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그런 일 한 개 가지고 지금까지 후손들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죠? 아버지 핏줄로 따지오면은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조건을 그렇게 지면 됩니다. 그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 5대 올라갑니다. 그죠? 5대 올라가면 그 5대조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이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만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어머니에 올라가면은 이브까지 올라갑니다. 이브까지 쭉 계통이 올라갑니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염색체 구조가, 그죠? 남자는 XY죠. 그죠? 성형식이, 그죠? 여자는 XX다. 그죠? XY니까 XY 한 개가 바뀌어버리면, 한 세대에서 한 개 바뀌어버리면은 절반으로 떨어진다고요? 절반에 가버리면은 5세대 가버리면은 100만 분의 1 됐겠네 말입니다. 근데 XXX로 가면은 똑같은 염색체 계열만 딱 찾아가면은 최초의 여성인 이브까지도 찾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괜히 조선시대가 유학의 사회가 돼가지고 남자 중심 사회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분란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나서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죠? 조선시대 사도 지금 보면은 여성 상위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상위시대가 아니고 여성이 모든 주도권을 다 가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그죠? 제가 이 웃긴 소리를 해보면 한 가지.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여자들은, 그죠? 결혼을 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합니까? 성부터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친정에서의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가 홀몸으로 이 집에 날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여자들은 시집을 가도 성을 바꿉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죠? 딱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죠? 그대로 자기 성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또, 남자들이 또 워낙 또 도량이 넓어서. 그런데, 그죠?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은 이 동네가 뭔 동네입니까? 이 동네 이름이 뭡니까? 실한 아가씨가, 그죠? 진주로 어디 너무 집에 시집을 갔다, 그죠? 그럼 뭐,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실한띠라고 부릅니다, 그죠? 실한띠라고 부르는 까지는 우리 충분히 이해해줘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남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실한 양반. 실한 양반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남자가 뻔히 내 집에 내 성인데 조상으로 물려갔던 성도 이거 뭐 한데 이거 다 내고 뜬금없이 여자하러 가는 집에 듣고 왔는데 갑자기 내가 실한 양반이 되겠어.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도 한국 남자들이 아무 힘이 없으니까 이래갖고 실한 양반 보면 예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은 뭐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은 모든 가정이 여자 중심으로. 여자가 모든 여자는 시집 가면은 자기 중심으로 한 가정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걸죠. 친정을 위해서 목숨을 걸는 여자 없습니다. 그죠? 친정에 가면 뭐합니까? 뭐든지 갖고 올라갑니다. 그죠? 요즘 가서는 터득을 가서 냉장고, 저녁에는 냉장고가 담아 싣고 오고, 그죠? 그냥 냉장고 안에 있는 거면 끓여먹기에는 좀 양이 안 차서 냉장고 통째로 싣고 오고, 뭐 이런 뭐. 그래가지고 내가 내 희댕이라고 생각하면 그쳐서 안 하긴데 내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나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공부 못하면 때려지려고 하고, 그죠? 뭐 학교까지 찾아가서 마음대로 가고, 그죠?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성적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생각하면은 공부 못한다고 그런 뭘 크면 안 되는데 그 욕심이, 그죠? 그 한국 여자들이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내는 그죠? 뭐 여자는 약해도 뭐 엄마는 강하다, 그죠? 막강한 그 파워로서 그 대한민국이 그 힘으로 발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뭐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그죠? 뭐 어쨌든 이런 했지만은 이런 그죠? 두 훌륭한 학자가 그런 여자 하나 문제 때문에,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아무도 몰라. 몇 년을 조사를 해도 안 나와. 그렇게 다 무죄 방면했어. 무죄 방면한 그 내용을 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시비를 걸고 몇백 년이 지나도까지 후손들끼리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가면 서로 등을 돌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핏줄을 치보면 자기하고는 한 방울도 뭐 섞인 것도 없는데 그때하고 지금 12대손 13대손 내려왔거든요. 그 마당에 지금 그런 소리가 됩니까? 그죠?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자들 더 그래 안 한다. 그죠? 남자들은 깨래 그리 사는 기라. 그죠? 사과는 대사관은 이 중요한 직책입니다. 조정의 관리들이 임금도 뭐 잘못했을 때 비판하는 것. 비판하는 것. 규칙하는 것. 저는 뭐 잘못한다고 쫓아내라고 죽이라고 기양 보내라고 하는 거. 그게 사과는 대사관. 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조참의는 학덕이 있어야 돼요. 예의에 관련되죠. 경주 부연으로서 지휘가 순천 부사 임기 중에 한원당 김경실 선생에 대한 수송 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58세에 대관대를 준공했는데 태재 선생이 그 대관대 집의 이름을 지어줬다. 60세에 한갑도 먼 데서 세상을 떠나는데요. 평생에 외직에 배설을 나서 외직이죠. 올 수령 배설을 19년, 조정 안에서의 배설은 고작 4년. 왜? 지방 출신이니까. 중앙에 빽이 없으니까. 중앙에서 있어서 많이 올라갔을 텐데. 그래서 빽이 없으니까 외직 쪽으로 많이 간다. 그죠? 산직이나 별 하는 일이 없는 자리. 그죠? 실직이 아닌 자리나 배설을 떠나 있는 기간이 13년. 이렇게 해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죠? 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죠? 추승사, 이 양반은 추승사와 하는데 1612년에 부산 사당을 창단하고, 절이 아닙니다. 사당, 그죠? 사당을 만들고 부산 서원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한참 있다가, 그죠? 65년 뒤에 숙종 2년 때 국외 서원으로 사역을 해줍니다. 조정에서, 그죠? 1668년 대원군 때 제1차 서원 해체령 때 서원이 해체됩니다. 일제시대 때, 그죠? 이제 일제시대 중에서도 1931년은 일제가 문화정책을 펼 때, 그때 다시 서원을 중건합니다. 저서는 경현록 성의편, 이런 건 편집한 책이고, 자기가 직접 남긴 책은 구암집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죠? 저는 오늘 사실은, 그죠?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그런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고, 그죠? 구암이 남긴 시 4개 가지고, 그것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괜히, 그때까지 시작하면서 엉뚱한 소리 좀 했습니다. 그죠? 저는, 동양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올해로 제가 해가 돼서 올해 가만 보니까, 올해로 제가 동양철학을 학문으로서 전공한 지가 딱 3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연수받는 거죠. 막 관상 가면서 동짓달이 되면 벌써 내년도 이제 일기를 전부 다 하고 임금한테 보고를 하죠. 임금의 결제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달력을 만듭니다. 달력을 만들어서 지방의 수령들한테 다 보내줘요. 그래서 지방의 수령들은 그걸 가지고 백성들한테죠. 자, 지금부터 며칠 사이에 빨리 파종해라, 뭐 해라. 근농. 옛날에는 근농이라고 하는 직책이 따졌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빨리 이때는 이거 해라고 떠들어야 되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최세경이가 국회의원 할 때 그때만 해도 최세경이가 동기달 11월달 12월달 되면 뭘 줬습니까? 달력도 요즘에 그럼 많은데 한 장짜리, 그죠? 한 장짜리 달이 줬는데 오른쪽에는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그죠?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 지 얼굴 사진 한 개 하고 그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3월달부터 농사 짓는 거, 농사 때 뭐 해라고 그거 다 적어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때도 했다 이 말이죠. 그때는 뭐가 했을까요? 지금은 슈퍼 컴퓨터가 일기예보로 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뒤에 대학에서 시간 나옵니다. 그죠? 구하면 자기 스스로 그 전자